대표님 요즘 인테리어 필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름을 좀 많이 사용하시던데 인테리어 필름이 혹시 어떤 자재예요? 뭐 문짝이라든지 지금 우리 이거 책상 이런 것도 다 이제 필름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책상들은 열에 의한 압착 방식으로 해서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밀도가 강하죠. 제품들도 오래 쓰면 색깔이 변하니까 그걸 새로 리폼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MDF 판재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잖아요. 화장대일 수도 있고 싱크대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필름 마감을 많이들 하죠. 그 인테리어 필름의 장점이 혹시 뭘까요? 장점으로 따지자면 일단 시공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색감의 재질의 다양성,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그러니까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거는 페인트하고 필름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도배도 마찬가지고 요즘 워낙 인건비들이 평준화가 돼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재가 조금 저렴한 편이죠. 이 저렴하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벽체가 타일로 붙거나 파벽 이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싸니까 합리적이라는 말 때문에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름이 굉장히 고급 공정이고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고급 공정이에요. 창고에다가 페인트를 바르는 거랑 우리가 백화점이나 잠을 자는 집에 페인트를 바르는 거는 당연히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페인트 비용이 이 정도다 이러면 오우 뭐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막 칠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페인트 뭐 한 100만 원이면 떡을 칠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막상 해보면 퍼티도 못 잡아. 그리고 이제 필름도 마찬가지로 붙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니죠. 그 붙이기 위해서 면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니까 샌딩도 해야 되고 퍼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하루 이틀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주 깔끔한 환경에서 필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저렴하다라는 거지 결코 저렴하진 않고 고급스러운 마감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인테리어 필름의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배 페인트 필름 중에 가장 깔끔해야 돼요. 현장이 먼지가 덜 타야 된다. 말 그대로 필름을 덮기 때문에 필름 안에 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자동차 매핑하는 데 가면 엄청 쾌적하고 깔끔하거든요. 먼지 하나 없게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샌딩을 하면 거기 먼지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붙이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퍼티를 먼저 하고 샌딩을 하고 본드를 바르고 말리고 시트를 붙여야 되니까 다른 공정이랑 예를 들어 같이 한다? 불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다 닦아놨는데 또 전기하시는 분들 뭐 타일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먼지 다 일어나서 또 붙어버립니까? 그럼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고, 그리고 필름은 나무나 금속, 유리 이런 데만 붙습니다. 그 석고면에는 안 붙어요. 그럼 석고로 면을 잡으면은 필름이 안 돼요. 석고면에는 아예 필름이 안 돼요? 필름이 물론 붙지만 필름이나 시트지는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붙였다가 다시 직각을 맞추면서 떼었다가 다시 붙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석고는 말 그대로 한 번 띄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이 안 된다. 그럼 붙이고 재단해야 된다.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지. 필름은 꼭 MDF나 합판재가 들어가야 이제 마감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면 조인 부분이 없잖아요. 페인트는 쭉 지금 우리 벽 뒤에도 쭉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페인트인데 타일도 보면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매지가 생기죠. 타일을 매지 없이 붙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파벽도 매지 없이 붙이는 사람들.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공정입니다. 왜냐면 1, 2mm의 오차는 다 있어요. 모든 자재가. 근데 그렇게 딱딱딱 붙이다 보면 이제 삐뚤빼뚤해지는 거야. 그래서 매지라는 걸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 그 5mm의 여유를 갖고 맞추는 건데 필름은 규격이 1200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1200을 연달아서 계속 붙이면 그 조인이 타고 이음새가 붙어버리면 꼭 옛날 장판 시공하듯이 돼버리니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매지를 일부러 줘서 그렇게 시공해야 되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공장 같은 데 의뢰를 해서 한 장으로 넓게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필름지로 안 가고 플렉스로 가겠죠. 플렉스가 뭐냐면 간판재.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 큰 간판들 붙어 있잖아요. 그게 다 플렉스 재질이에요. 약간 빛이 나는 천대기 같은 건데 그런 걸로 안 가고 만약에 그거를 필름 자재로 간다 그러면 특수 제작도 해야 되겠지만 1200 넓게 더 뽑는 장비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해도 몇 명이 붙어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인테리어 필름을 이제 시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사용하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좀 뭔가 색감을 바꾸고 싶고 분위기를 반전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싱크대를 쓰고 있는데 이걸 다 뜯어서 새 걸로 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쓰기도 좀 뭐해. 그럴 경우에는 1, 2년 더 쓸 생각으로 필름으로 마감하면 분위기 싹 바뀌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반전하고 싶을 때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틀을 멀쩡한데 바꾸기는 그런데 색감이 너무 촌스럽다, 그럴 땐 필름을 해야 되는데, 문틀이 또 약간 복잡하면 페인트로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페인트로 가면 공정이 길어지는데 필름으로 하면 공정이 빠르다, 하루 만에 처리가 된다, 문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비교적 빠르니까 그런 현장에서 이용하는 게 좀 유리하죠. 그럼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 필름은 사실 실내에 보통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러면 야외에서도 사용을 하려면 할 수가 있나요? 필름도 방수가 되는 재질이 있고 방수가 안 되는 재질, 특히나 시트지 재질들은 당연히 다 방수가 되는 거고, 유리에 붙이는 그거는 커팅 시트라고 하잖아요. 글자도 들어가고 모양새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다 방수가 되는 재질이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멀리서 봤을 때 느낌은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필름이기 때문에 이제 물때도 끼고 바깥에 햇빛도 비치고 하니까 좀 바래지죠. 그래서 당장 쓰는 건 상관없지만 오랜 세월 쓰면 당연히 벗겨지니까. 근데 유리에 붙는 그런 재질들은 오래 쓸 수 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뭐 장단점이나 주의점 같은 것들 잘 인지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게 좋은 자재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엄청 좋은 자재죠. 앞으로도 필름 자재는 계속 나올 것이고, 현장에서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을 시공은 아니라고 보고, 필름은 앞으로도 전망이 크다. 그래서 필름 기술자가 되는 것도 추천드리고, 필름 시공도 적재적소에 잘하면 이쁜 마감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자재이기 때문에 좋은 자재라고 봐집니다.